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대한민국 미래, 현재 우리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리 여러분들께 예고를 했죠. 주한미군 순환 배치되는 부대가 기갑 여단이 아니고 스트라이커 장갑차 여단이 들어왔는데, 이거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한미군이 전면전에서 이거 뭐 기여하는 게 별로 없네, 앞으로 그렇게 바뀌네 라는 그런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한미군 감축의 전주곡입니다. 자, 한국은 이제 안보 전략을 바꿔야 산다.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떻게 지금 주한미군이 바뀌어 가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대응 방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2006년에 떠났다가 16년 만에 SBCT로 돌아온 미 2사단 2여단입니다. 2006년에 주한미군 2사단에 두 개 전투 여단이 있었죠. 하나는 1여단, 1여단의 이름은 아이언 브리게이드, 그리고 2여단은 스트라이크 브리게이드. 그래서 스트라이크 브리게이드가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그때부터는 다른 사단 소속의 이 여단들이, 기갑 여단들이 계속 9개월에 한 번씩 순환 배치해 왔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16년 만에 다시 진짜 2사단의 바로 직속 부대인 2여단이 돌아왔는데, 갈 때는 기갑 부대였습니다. 스트라이크 브리게이드. 근데 오니까 R자가 붙어서 스트라이커 브리게이드,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지금 돌아왔네요. 자, 그래서 지금 평택에 지금 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스트라이커냐? 스트라이커는 때리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냥 명예훈장을 받은, 2차 대전 때 명예훈장을 받은 병사 이름, 그리고 월남전 때 명예훈장을 받은 하사 이름을 따서 스트라이커 장갑차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부대를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합니다. 자, 사상 첫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 배치. 부대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임무도 바뀐다, 이 말이죠.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10월 26일입니다. 자, 25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미 육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할 부대를 기존의 기갑여단 전투단에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하기 전 미국은 배경 설명을 한국에 전달했다. 자, 일단 뭐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뭐 설명도 없이 온 게 아니고 한국 측에 미리 사전 전달했다. 자, 그러면서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SBCT는 유사시에 1.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핵, 화생방 등 WMD를 제거하는 작전. 2. 2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는 비전투원 철수작전. 3. 미 본토와 해외 기지에서 파병하는 미군 전력을 전개하는 전시 증원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국에 알렸다 라고 말했다. 이건 뭐야? 아니, 2사단은 주한미군 상징이고, 주한미군 2사단은 우리 한국군하고 한미연합사단 구성해서 평양을 치러 들어가는 바로 선봉부대인데, 아니 전면전 할 때 뭐야,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평양 때리고, 그리고 다시 또 북상해가지고 청천강 딱 막아가지고 중국군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 7군단하고 같이 그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 핵, 화생방 등 WMD를 제거하는 작전. 그래, 이건 좀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런데 20만 명이 넘는 미국 시민을 한반도 밖으로 내보내는 비전투원 철수작전. 아니, 이거 하는데 언제 평양 들어가냐?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본토에서 들어오는 미군 전력을 전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전. 아니, 얘들이 무슨 뭐 보급부대냐,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면은 전면전 할 때 우리 한국군 기갑여단 한 개 하고 같이 연합사단 구성해서 평양을 치기로 한 거, 그거 어디 갔냐? 자, 배경 설명을 한국에 전달했다라고 하니까 그 임무 바뀐 것도 한국이 알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제 미 2사단 전쟁 전면전에 선봉에 안 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ABCT 즉 아머드 브리게이드 컴뱃 팀에서 SBCT 즉 스트라이커 브리게이드로 전환하는 거, 이거 같은 기갑 부대인데 뭐가 다르냐? 뭐 일반인들이 보시면 뭐 이거나 탱크나 똑같이 쇳덩어리로 이어져 있으니까 이거나 저거나 비슷해 보이겠지만 아닙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많이 보시죠.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기갑 여단, 전차 여단,
뭐 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탱크가 위주로 이루어진 진짜 전차 M1 에이브람스,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로 따지면 T-80, T-72 이런 것들로 주력을 이루고 장갑차 몇 대가 보조하고 하는 이게 기갑 여단이고, 이 스트라이커 여단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로 따지면 차량화 보병 여단, 그냥 장갑차들로만 이루어진 부대인 겁니다. 자,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냉전 붕괴 후에 미 육군의 군사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진행된 여단 전투단 개념 도입과 함께 새로 2006년부터 창설되기 시작한 차량화 보병 전투부대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96시간 이내 전개 가능한 신속 기동 부대로 C-17 256소티로 300여 대의 장갑차를 중심으로 한 부대 전체를 지구 어디든지 전개 가능합니다. 저강도 분쟁에는 효과적이나 고강도 분쟁 대응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1990년대 만든 계획에 따라서 2000년대에 이제 구현을 하는 것이죠. 자, 90년대 딱 들어와서 걸프전 한번 딱 해보니까 이야, 이거 미국에 당할 자가 없네, 확신이 든 겁니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미국의 적이었던 동구권의 수많은 이 동구권 유럽 국가들 전부 다 미국 편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 북한, 그리고 중동의 조금 불량 국가,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 뭐 베네수엘라 그냥 잽거리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야, 이거 탱크가 필요하냐? 걸프전 한번 해보니까 그냥 토마호크로 때리고 그냥 쑥 들어가니까 끝나던데 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주 중사단 이런 건 필요 없다. 중사단 하려면 비행기에 못 싣고 하니까 거기 갖다 놔야 되죠. 주한미군처럼. 그러면 돈 많이 들죠. 또 병력이 많아야 되죠. 독일도 갖다 놔야 되고 터키도 갖다 놔야 되고 한국도 갖다 놔야 되고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런데 야, 우리 상대가 없는데 그럴 필요 있어? 해서 바꾼 거예요. 스트라이커 여단 이렇게 해서 한 개 여단을 이 C-17 수송기 256소티, 그러니까 그냥 뭐 냉장하게 말해서 256대가 한 방에 딱 뜨면 이 정도 됩니다. C-17 수송기 그냥 한 방에 지구 어디든지 며칠 내로 딱 여단 하나를 전개할 수 있으니까, 자, 이 여단 하나만 딱 뭐 가도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2000년대 초반에, 90년대 후반에 이 개념을 정립해서. 자, 그러니까 그때는 맞았어요. 자, 그런데 급격히 달라지는 주한미군. 원래 있던 기갑 장비는 두고 간다더니. 그래서 이 스트라이커 여단이 들어오면 당연히 탱크가 없고 장갑차뿐이 없고, 장갑차도 브래들리 장갑차에 비해서 방어력도 약하고 화력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완전 꽝인데. 자, 이러면은 이거 우리 안보 좀 공백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죠. 그랬더니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걸 동아일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과 임무 교대를 하는 기존 1기갑 여단 전투단은 지난 9개월간의 주한미군 순환 배치 근무를 마치고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 기지로 복귀한다고 미군은 밝혔다. 다만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M2 브래들리 장갑차 등 기존 1기갑 여단 장비는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 배치 뒤에도 한국 내 육군 사전 배치 물자 장비의 일부로 계속 보관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주한미군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자, 동아일보의 오보가 아니라면, 이 말이 사실이라면, 진짜로 미군이 그렇게 밝혔다면, 또 한국과 이렇게 협의됐다면 정말 좋죠. 경북 외관에 굉장히 큰 미군 물류기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딱 넣어놨다가 이 전차하고 브래들리 장갑차하고 한 개 여단 분량의 이 장비를 딱 넣었다가 스트라이커 여단은 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업무,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시민들 소개 업무 뭐 이런 거 하고, 그때 미 본토에서 수송기 타고 딱 들어오는 기갑 여단 장병들이 이 외관에 있는 이 장비 딱 꺼내가지고 전방에 가서 싸운다. 그러면은 뭐 주한미군이 증강되는 건 마찬가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사진들이 찍혔어요. 자, 팔부두가 바로 미군부두죠. 부산에 있는 미군부두. 팔부두로 가는 이정표가 있고, 여기에 트레일러에 장갑차가 지금 실려가고 있습니다. 장갑차 뒤에 이 장갑차의 우리로 치면 뭐 자동차 넘버가 보이죠.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기갑 여단의 37연대 2대대. 아니 1기갑 여단 지금 외관에 놔두고 간다 했는데 왜 지금 팔부두로 가냐? 그래가지고 팔부두에 지금 이만큼 지금 갖다 놨어요. 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야, 니들 우리한테 설명한 거하고 다르잖아. 왜 가져갔어? 왜 안 놔둬? 이거 어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안보 공백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미국이
이 2022년도에 들어와서 미 육군의 작전 교범을 바꿨어요. FM3-0. 이건 지금 현재 미 합참의장인 마크 밀리가 2016년에 육군 참모총장 할 때 그때 지시해서 자, 우리의 안보 위협이 바뀌었다. 스트라이커 여단 이런 거로는 안 된다 이제. 왜? 상대가 중국 러시아니까. 그러니까 새로 개념 잡아봐. 해가지고 그때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해서 지금 마크 밀리가 합참의장이 된 지금 미 육군의 작전 교범이 이제 새로 정립돼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돼 있냐?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고 직면한 위협도 예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현실적이다. 미국은 냉전 이후 처음으로 비등한 수준의 전력을 갖춘 적국과 직접 충돌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교범은 이런 적국과의 전면전에 대비해 만들어졌다. 중국, 러시아하고 전면전 하는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서 이제는 이 교범 보면 스트라이커 예단 이런 거 없고 완전히 군단급으로 재조정을 해요. 4단급, 군단급. 이제는 예단 전투단 이거 안 된다. 중국하고 상대하려면은 예단 전투단 가면 그냥 녹아 없어진다. 그래서 4단 전투단, 군단 이런 거 가지고 싸워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갑. 예, 또 기갑이 들어가서 싸우기 곤란하니까 다영역 전투해서 멀리서 때리고 이제 이런 거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은 왜 지금 해체 대상인 이제는 사라질 대상인 스트라이커가 왔을까? 자, 조용하지만 무거운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주한미군. 사실 변화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8군 조직도인데 미 8군이죠. 미 8군이 원래는 한반도 전구작전 지휘하는 지상군 부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태평양 전구작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미 8군에 210 화력예단이 있는데 이 210 화력예단이 자기 아래에 3개의 에메랄레스 다련장 로켓 대대가 있죠. 그리고 같이 미 2사단의 그 포병을 같이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21년 9월 8일 날 미 2사단 포병과 210 화력예단을 지휘 체계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 말은 8군 직할의 210 화력예단이 한반도 전구작전에 얽매이지 않겠다. 따로 작전하겠다. 그 말이죠. 자, 근데 210 화력예단은 MLRS밖에 없으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하이마스로 바꾸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 관련한 이 전력으로 뽑아서 쓰겠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자, 유사시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전면전을 할 여력도 이제는 생각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전쟁 나면 미군이 말이야 60만 명 한반도 보내주고 항공모함 5척 보내주고 전투기 2,500대 가져오고 뭐 군함 160척 가져오고 이거 우리 다 약속돼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죠? 그게 작게 5027입니다. 그런데 그거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정부 때. 자, 10월 26일 날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고도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연합작전 계획을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공동으로 짜고 이르면 내년 초 승인을 받을 예정인 작게 5022에서 개전 후 90일 안에 미국이 병력 60만여 명, 항공모함 5척과 전투함 160여 척, 군용기 2,500여 대를 한국에 보내기로 한 대규모 전시 증원 전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제 그거 안 온다는 겁니다. 사실 안 오는 거 알고 있었죠.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거 그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잘 사는 나라에 이 국력이 빵빵한 나라에 미국이 갑자기 징병해서 멀쩡하게 있는 일반 젊은이들 갑자기 강제 징병해가지고 60만 명 만들어서 여기다 보내준다고 그걸 믿고 있는 게 순진한 거죠. 바보죠 그거.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죠. 그거 이제 명문화한 거죠. 지난 정부 때.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 지난 정부는 야 불감증 고소원이야. 왜냐? 야 전작권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하면서 이제 작게 바꾸고 또 전면전 분명히 전면전 한다고 했는데 전면전 안 하는 쪽으로 바꾸고 하는 게 지난 정부의 관심사 아니었겠습니까? 자, 미 육군은 여기 이제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예단 전투단을 왜 기갑예단에서 스트라이커 예단으로 바꿨냐 하는 설명이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캡처한 건데요. 미 육군은 가까운 장래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고자 스트라이커 예단으로 전환했다라고 쭉 나와 있는데 유연성을 부여하게 된다. 또 기동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기동성 당연하죠. 뭐 이 궤도보다는 바퀴가 더 빠르니까 기동성이 있고 유연성 뭐 빠르니까 유연하죠. 그런데 강력함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안 강력하니까. 이걸 왜 승인해줬냐? 지난 정권하고 코드가 맞았다.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군이 말한 이 가까운 장래의 안보 목표, 이건 뭘까? 미국은 자기네들의 안보 목표에 따라서 주한미군을 배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안보 목표는 대한민국만을 지켜주기 위한 안보 목표는 있을 수가 없죠.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 글로벌 전략의 일원일 뿐이죠. 그러면은 이 동북아 지역의 미국 글로벌 전략은 뭐냐? 관심사는 뭐냐? 미중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리고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핵과 WMD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미사일 등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대만, 중국이 대만 친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 세 가지가 크게 동북아 지역의 미국 글로벌 전략의 하나의 관심, 큰 틀의 하위 카테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한미군을 유지를 하면서 이 세 임무에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국 관련해서는 중국의 전략 공격 억제, 즉 핵 공격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중국의 전략 거점, 핵무기 기지, 그리고 함대 기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무력화시키는 거, 그리고 중국의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진출을 하는 걸 차단하는 거, 중국의 ICBM을 탑재한 핵미사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이 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 이게 중국 관련한 관심사죠.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의 전략 공격, 즉 핵 공격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거, 그리고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 핵과 생화학 무기가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게 북한 관련한 관심사죠. 그리고 대만은 지금 현재 이 현상을 유지하는 것,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주한미군을 다 같이 사용하겠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Again 2006 GPR, 2006년도에 GPR이라고 해서 글로벌 포지셔닝 리뷰, 이래서 미군을 전적으로 재배치했습니다. 그걸 이제 노무현 정부가 인정해주고 주한미군 2개 전투단 여단이 있던 것을 2개 다 빼버리고 하나씩 그냥 이렇게 교대로 돌아가게끔 허락을 해주고 합의를 해준 게 노무현 정부죠. 자, 그때 냉전형 구조, 1990년대까지 냉전형 구조는 뭐냐? 전면전을 상정한 편제 그리고 지원 구조였죠. 왜? 냉전이었으니까. 전구 고정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왜? 다 기갑 부대들이니까 고정 배치 안 하고 뭐 이동할 수가 없죠. 이거 어떻게 싣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에도 고정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단급, 그 사단 위에 군단급, 이렇게 해서 작전, 이런 큰 규모 부대의 중심의 작전 교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냉전이 끝나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니까 야, 우리 상대가 없네 하고는 이제 미국이 자만하게 됐죠. 그래서 탈냉전형 구조 2020년까지입니다. 저강도 분쟁에 대응해서 그렇게 특화된 편제 스트라이크 여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여단 중심의 작전 교리를 만든 거예요. 사단, 뭐 군단 이런 거 들어가 봐야 이 사단 군단 가지고 싸울 대상도 없어. 그냥 여단만 들어가면 우린 다 이겨 라고 해서 아주 전투부대를 4,500명 정도 수준의 여단급으로 확 줄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부대는 다 본태 배치해놔. 그리고 비행기에 실어가면 되니까 유연적인 전개, 그러면 이제 가벼운 무기들, 장갑차, 그것도 궤도형 장갑차 무거우니까 차량용 장갑차 이런 걸 하고 했다가 중국이 급부상해서 뭐야 이거 안 되겠네 해서 이제 신냉전형 구조로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전면전 상정한 편제 지원 구조, 냉전 스타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전구의 전략 거점 배치 선언. 동북아 전구 어디입니까? 전략 거점이 오키나와 이런 쪽이죠. 오키나와 쪽에다가 배치하고 여기서 그냥 확확 보내면 돼. 괌 여기 배치하고 확확 보내면 돼.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단, 군단 이런 큰 부대로 다시 전환하는 거예요. 왜? 중국 대상으로 싸우다 보면 여단 가지고는 안 돼. 그리고 다영역 작전. 이제는 직접 냉전시대 때처럼 들어가서 바로 붙는 이런 기갑부대보다는 멀리서 원거리 타격하는 다영역 작전. 이런 게 중요해. 해서 뭐 육군, 해병대 할 것 없이 전부 이제 원거리 타격 무기를 가지고 도서 지역에서 중국 육지를 때리고 중국 함대를 때리고 하는 이런 작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SBC, 즉 스트라이커 여단은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것은 미군 개혁 작업의 일환이다. 왜? 대만에도 보내고 다 해야 되니까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면전에서는 직접 나서지 않고 여기는 세니까 한국이 대만 보내고 다 쓰려면은 이거는 가벼운 거 얘들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GP 할 때, 즉 2006년도에는 과제를 내줬어요, 미국이. 주한미군 10대 과제, 임무를 한국에게 넘겨준다 해서 1. 후방지역 제도, JSA 경비 지원, 공대지 사격장 관리, 신속 지뢰 매설, 대화력전 지휘 통제, 주보급로 통제 유지, 해상 대특수전, 근접 항공 지원 통제, 기상작전, 주야간 탐색 구조, 이런 임무를 다 주한미군 해왔었는데, 야, 한국 니들도 이제 돈 좀 있으니까 니들이 이거 다 임무 받아 해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아파치도 사고, 그래서 국방개혁하고, 이것 때문에 국방개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 이거 주한미군 10대 임무를 이양받느라고 국방개혁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가 문재인 시대 때, 야, 이 좀 상황 아니잖아. 전자권 전환받으려면 이것도 아니잖아. 국방개혁 2.0. 그런데 2.0 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주한미군 임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상황에서, 또 미국의 이 글로벌 전략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왜 이번에는 우리에게 들어온 과제가 없냐? 일본은 지금 과제하느라고 막 분주한데, 이 무기도 사고 이 무기도 같이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없냐? I say 중, you say 몽, 나는 중국 몽이 좋아요 하는 사람 때문이었나? 니들은 뭐 말해봐야 안 해주니까 라고 해서 아예 그냥 우리는 말 안 하냐? 이상하죠?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데, 미국의 전략, 그리고 우리를 서포트 해주는 주한미군의 전력 다 바뀌면 우리도 뭔가가 그걸 채워넣는 준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과거 노무현 때처럼 여기는 왜 없냐? 이상하죠? 그래서 제2의 GPR 시대 때 이제 한국은 뭐 해야 되냐? 인식을 개선해야 된다. 야, 당연히 이거 미군이 해주는 거 아니야? 야, 어지간한 건 그냥 연합자산으로 다 하면 되지. 그 해군 미국 이지삼 천지로 했는데 그걸 하면 되지. 야, 공군 때리는 거 그냥 그 미군이 다 해주면 되는데, 좀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그 군 관련 종사하신 분들 보면 말씀만 하면 연합자산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가질 생각은 안 하고. 자, 그런데 연합자산을 왜 자꾸 미국이 우리를 대줍니까? 이제는요, give and take입니다. 야, 나한테 맡겨놨나? 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연합자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주고 뭘 받을 거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무조건 미국이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매트티스라고 군사력 구성하는 진짜 제일 중요한 이 고려 요소들이죠. 자, 미션.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세계평화를 기여한다. 우리 헌법에 나왔으니까, 자, 국가안보 기여해야 돼. 그러면 우리 적은 누구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우리 적 북한, 중국 이잖아요. 그럼 걔들은 어떤 능력 갖고 있냐? 그 능력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냐? 알아야 되겠죠? 우리의 지전략적 위치 환경 어떠하며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주한미군 변화에 따라 우리는 어떤 전력을 보완 강화해야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임무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어떤 능력을 우리는 새로 갖춰야 되냐? 주한미군이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변화된 것을 채워 넣는 작업에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안보 환경을 고려한 전략 수립과 전력 건설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미군이 언제 다 빠지냐? 미군은 또 언제 다 바꾸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또 메꿔 넣어야 돼.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아니, 사드 하나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눕고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지금 주한미군을 바꾸는 상황에서 그걸 또 뭔가 우리가 또 도와줄 일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올 일도 있을 것이고, 이때 그냥 또 들어눕는 또는 반대하는 정파들, 이걸 우리는 또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거 다 준비해야 되죠. 그 준비가 과연 되어 있냐? 그래서 이미 시작된 미국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연합방위체제 그랬죠. 이제는요, 연합은 뭡니까? 하나와 하나가 같이 싸우는 겁니다. 미군과 한국군,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적을 향해서 싸우는 게 연합방위체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체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미군의 바뀐 전략, 그리고 그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 융합방위체제입니다. 한국군이 미군을 타겟팅한 것을 미군이 쏴주고, 미군이 타겟팅한 것을 한국군이 쏴주고, 한국군이 지휘해서 미군을 이동시키고, 미군이 지휘해서 한국군을 이동시키고,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융합방위체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준비하고 있냐? 준비 안 하고 있죠. 왜? 지난 정부 때 안 했으니까. 그냥 미군하고 디커플링하는, 여기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이 정부가 딱 받아보니까 뭐야? 미군 이거 엄청 바뀌었잖아 지금. 서우기가, 지금 구속된 그 서우기가 미군 바꾸는 걸 도장 찍었다 이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그래서 그냥 대책 없이 미군하고 디커플링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자들이 바꾼 이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다시금 더 강력한 융합방위 체제로 바꾸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를 지금 현재 국방부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이 정말 중요하게 담당해줬던 그 기갑부대, 이 기갑부대 빠지니까 우리 기갑부대 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미군의 기갑부대 빠지고 공격헬기 부대 빠지니까 우리 공격헬기 아파치 더 만들어야 돼. 이런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다시 재검토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국방계획 3.0, 2.0 그거는 의미 없다. 빼고, 왜? 목표가, 국방계획 2.0의 목표가 뭔가 의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국방계획 3.0으로 바로 들어가서 융합방위 체제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